그 많은 부동산 책을 읽어도 답을 찾지 못했다면 이 책을 봐야 합니다. 다행히 전국 도서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고 서점에서 놀랍게도 2,000원에 팔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좀 많이 정형화됐어요. 정형화돼서 뭐 대단할 게 없어요. 예, 대단할 게 없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뿐이지 이미 다 아는 거야 사람들이. 예. 그러면 이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사람들보다 뭐 더 뛰어난 물건을 찾는다, 이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 있을 수 없고, 그냥 내가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딱 그것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뭘 몰라 그러면, 아, 나만 모르는 거고, 경험을 안 했으니까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 물어보면 돼. 그냥 물어보면 돼요. 예, 모르는 게 있을 때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경매학원 다니고 뭐 경매 공부하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 짬밥이 안 되면 실수하는 게,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 다 아는 것 같아. 그러면 다 아는 것 같아.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저도 마찬가지. 사람이 이게 나이 먹으면, 나이 먹어서는 왜 겸손해져야 되는지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왜 겸손하지 않냐? 그거는 투지 부족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그 자신감으로 또 새로운 것을 푸는. 예,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일 정한영 따라서 경매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해야죠. 예, 화면을 보고 해야 되는데 좀 작아요, 화면이.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예. 아니, 그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예, 이게 지금 이제 모니터링하는 채널하고 채팅 채널하고 뭐 이렇게 열어놓다 보면 작죠. 아이씨, 왜 자꾸 이래?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기 때문에, 방송사고, 항상 방송사고. 나 참 짜증나네. 아이고야, 씨. 그쵸.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제가 뺏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뭐 앞에 계속 떠들었지만, 쓸데없는 시간이라는 건 없어요. 또 너무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금방 지쳐요. 지치고, 그리고 다른 생각을 못 하게 돼 있죠. 우리가 그 사람을 노예화하는, 근데 이제 요즘 노예와 노비를 구분을 잘 정확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 자꾸 의식 속에서, 노예는 실질적으로 서민 계급이라고 할 수 있죠. 노비하고, 아니, 노예는 인격 자체가 무시되는 거고, 노비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서민 계급, 서민 계급이죠. 한국 사회에서 좀, 조선 땅에서. 관노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공무원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관노비가. 음, 우리 노예는 아예 그런 거 자체가 없죠. 기본 인격 자체가. 뭐 우리나라 노비를 갖다가 이렇게 묶어서 뭐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놓고 못 도망가게 뭐 이런 거는 없었기 때문에 노예와 노비는 다르죠. 다른데 자꾸 우리가 서양 잣대의 기준으로 놓고 뭔가 이렇게 단어를 갖다가 연결하다 보니까 노예와 노비가 같은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홍익인간의 정신이 그 살아 숨쉬는 민족인데, 확실히 인간 존중에 대한 정신은 그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래도 불만이 많지. 아니, 높으니까 많은 거예요. 높으니까. 인격이나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제일 많고. 자, 우리가 이게 지금 이제 2023년도에 있었던 거고, 올해 이제 경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서부 3개, 6개, 성남, 수원, 대구, 부산, 제주. 대구 포항은 입찰 전으로 되어 있네요. 몇 시죠? 여기는 입찰 시간이. 여기 보면 이제 10시에서 11시 10분? 뭐야? 현재 개정 전입니다. 오후인가요? 대구 포항 4개. 경매는 뭐 예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경매장 간 지가 조금 돼서 예, 오전 오후 예, 나눠서 예, 되는 경우가 많고 아니 진행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고 오전 오후 나누어서 진행되는 경우는 이제 경매기회가 다른 거죠. 예, 경매기회가 다르고 자동차 같은 거라든지 좀 이렇게 좀 짜잘한 물건들은 되게 이제 오후에 예, 입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파악은. 예, 또 많이 변하는 게 또 예, 맞는 거니까. 아, 조회수 랭킹 30, 30일간, 30일간 지역별, 법원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프로그램이 점점 좋아지네요. 좋아집니다. 자, 경매장 어디로 갈까요? 경기도 포천 가산면에 공장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것도 있고 뭐 여기 아파트, 성남시 순회동, 강남구 청담동, 70억 되어 있고 서울 성북구 이거 옛날 같으면 저택인데 그죠? 뭐 조회수 뭐 계속 뭐 떨어진 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뭐 눈에 띄게 자 공장부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장부지는 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물건 중에 하나인데 금액이 싸면 또 뭐 공장이라고 되어 있어도 접근할 수가 있죠. 10억짜리인데 4억 9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주택 가격하고 차이가 없죠. 주택 가격이 차이가 없고 포천이에요. 포천이면 우리 포방부가 있는 데인가요? 저는 의경제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맨날 집사람 군대 이야기만 하고 저는 의병이 아니라 의경이죠, 의경. 예, 의경제대를 했기 때문에 전라도 광주에서 예전엔 젊었을 때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뭐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자식들 뭐 이렇게 다들 육군이니까 군대 이야기에 그렇게 기존 특히 남자들이 여자하고 군대 이야기하면 또 느낌이 다른가 봐요. 저는 사실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의경이었고 뭐 경찰서에서 근무했고 그 훈련소 한 달, 논산 훈련소 한 달인데 의경들은 이제 지금 의경이 없어졌죠. 전경하고 의경하고 또 다르죠. 군대 안 가고 있다가 아버님이 그 의경은 지원이니까 예전에 뭐 본인 이렇게 인증서 뭐 하긴 있단 거 있어요 동네에서 그냥. 아버님이 지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의경을 갔는데 훈련소에서도 뭐 의경들은 뭐 그렇게 뭐 교관들이 뭐 나 조교들이 한다는 얘기가 이제 길거리에서 나중에 자기 잡지 말라고 단속 딱지 끊지 말라고 그런데 애들이 뭐 거기 보면 이제 그 치사한 애들이 많아서 양돈 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네요. 무슨 건물인가요? 자 일단 가격이 싸면 많은 사람들이 보죠. 만약 이게 공장이라고 해서 뭐 한 40억이나 100억이나 1000억이나 이 정도 되면 안 보겠죠. 근데 경매 물건에서 1000억대 나오는 거는 예전에 봤어요. 대우 그 부지, 땅 부지하고 몇 개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상장 회사거나 아니면은 뭐 상장 회사가 아니더라도 1000억대가 되면 우리 뭐 워크아웃 제도, 그죠? 회생이나 파산하고 달리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서 결국은 은행들이 이제 협상하고 조율하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 큰 물건이 경매로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경매장 가서 1000억대나 뭐 조 단위 되는 걸 입찰할 일은 없죠. 한국전력이
예, 한국전력 부지가 삼성하고 현대가 입찰할 때, 예, 그때 금액이 뭐 컸죠. 예, 컸는데 뭐 지금 와서는 뭐 또 물가가 있어서 10년이 지나니까 그게 뭐 비싸지도 않은 돈이 돼버렸는데 공매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그 어떤 트리그를 할 수 있고 충분히 예, 저거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예, 공매는 일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어떻게든 팔기 위해서 예, 업무를 하는 거고 경매는 이게 법원이라는 공식적인 예, 강한 그 이제 사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구속력은 경매가 더 강하고 구속력이 강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좀 없죠. 유두리가 없죠. 솔직히 말해. 예, 유두리가 없는 대신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명확하죠. 예, 그런데 공매는 입찰하기 전에 그 공매 가지고 자기 실력 있다고 잘한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LH 사태에서 우리가 그 알 수 있었죠. LH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알고 봤더니 그 LH 담당자 녀석이 오히려 개발 정보 가지고 자기가 부동산 투자 강의를 하고 다니는 뭐 능력이죠. 예. 자,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성이 강한 물건이니까 그 뭐 지역에 있는 분이면 뭐 입찰할 만 하려나요? 근데 이제 공장이라고 해서 예, 좀 땅 평수가 좀 컸으면 했는데 땅이 예, 그렇게 크지 않네요. 500평이면 우리가 주유소보다 조금 더 큰 거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예, 부분이 주승 메탈 주승 메탈이면 뭐야? 예, 여기인데 4억 정도니까 이 지역이나 뭐 아, 베스 가공 뭐 이런 유구나. 아, 4억에서 5억 정도. 아, 그래요. 뭐 도금 뭐 이런 건가요? 아이고야. 그죠. 참 대충 어떤 분위기일지. 주승 메탈.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밀링 선반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고. 예. 장비는 뭐 근데 이제 이런 장비는 원체 고가라서 고가라기보다도 그 중고하고 새 거하고 뭐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데 이제는 뭐 다 참 언제 때야. 아이고야. 완전 시골에. 예. 아, 저 용접기인가요? 아, 아 1995년이니까 자 2억 1200, 3억 2천이죠. 예, 지금 협동조합까지 청구 금액이 12억 5,400인데 서울보증보험하고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예. 아, 이성모에 대한 것을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아이고, 예, 그러시는데 카톡도 아, 참네 눈이 나빠서. 사회행위 취소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 의정부 지방법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행위. 예, 이게 지금 확실히 바뀐 게 과거하고 예전에는 바로 이제 이런 근저당을 통해 가지고 재산 빼돌리기를 많이 했죠. 많이 했다기보다도 예, 그것이 뭐 그냥 룰이었죠, 룰. 예, 안 하는 사람이 바보인 것 마냥. 그런데 이게 지금 경매의 실질적인 역사가 20년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지금 IMF 후에 실질적으로 이 경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그 인식 그리고 제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검토하기 시작해지고 2000년도 들어오면서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가능해지고 또 호가 경매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얼마냐 이렇게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호가 경매에서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쓰는 뭐 이런 경매로 이제 입찰하는 식으로 이제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2000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나타나면서 은행권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좀 많이 정형화됐어요. 정형화돼서 뭐 대단할 게 없어요. 예, 대단할 게 없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뿐이지 이미 다 아는 거야 사람들이. 예, 그러면 이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사람들보다 뭐 더 뛰어난 물건을 찾는다 이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 있을 수 없고 그냥 내가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딱 그것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뭘 몰라 그러면 아 나만 모르는 거고 경험을 안 했으니까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 물어보면 돼. 그냥 물어보면 돼요. 예, 모르는 게 있을 때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경매학원 다니고 뭐 경매 공부하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 짬밥이 안 되면 실수하는 게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 다 아는 것 같아. 그러면 다 아는 것 같아.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저도 마찬가지. 사람이 이게 나이 먹으면 나이 먹어서는 왜 겸손해져야 되는지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왜 겸손하지 않냐? 그거는 투지 부족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그 자신감으로 또 새로운 것을 푸는 거니까 무조건 겸손한 게 옳은 건 아니에요. 겸손한 거는 또 그 상황과 나이에 맞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보는 거, 그죠? 우리가 항상 그 습관적으로 하고 아무 일 없이 하고 내가 반사적으로 그냥 반사적으로 하다 보니 당연히 검토해야 될 것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내가 너무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못 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비슷한데 경험이 없어서 그 차이를 구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우리 이제 또 생선 얘기. 우리 이제 고등어 중에 그 뭐 한국 사람들은 좀 맛이 있는 상태 좋은 걸 참자를 붙이죠. 참자를. 그리고 상태 안 좋은 걸 개자를 붙이죠. 에, 그래서 뭐 여기 뭐 숭어, 개숭어 있고 참숭어 있고. 그런데 이거 보면 저도 잘 구분 안 돼요. 왜냐면 헷갈리고 이제 기억도 잘 안 나고. 뭐 보리숭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숭어가.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지역마다 그 잡힐 때가 그러니까 이게 바다에 사는 숭어가 있고 민물에 가까이서 사는 놈들이 있고 또 계절마다 얘네들 상태가 달라서 자기네들이 그 상태 좋을 때 맛있게 먹을 때는 걔가 참숭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맛이 없는 상태에서 딴 동네 가서 잡힐 때는 개숭어가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고등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고등어하고 기름고등어 뭐 또 뭐 무슨 고등어라고 하는데 그냥 저희는 그냥 쉽게 그냥 기름고등어라고 불렀는데 그 망치고등어라고 하는 배에 이렇게 무슨 기미 마냥 점점점점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왜 고등어 이야기를 했냐면 이 눈 올 때 이렇게 추울 때 고등어 찜 김치찌개 김치 넣고 고등어찌개가 생각이 나는데 고등어가 겨울에 잡힐 때 얘네들이 기름이 많아가지고 단백질이나 뭐 이런 게 지방이 많이 올라서 고소하고 맛있죠. 맛있는데 그 망치고등어라고 하는 놈은 얘는 좀 맛이 없어요. 근데 얘를 꼭 이렇게 섞어서 파는데 그죠? 망치고등어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고등어를 고를 때 고등어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만 아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겨울에 생물고등어는 다 맛이 있어. 라는 기준으로 딱 살려고 하는데 유독히 장사꾼이 저걸 싸게 불러. 이건 좀 싸게 가져가라는 식으로. 아니면은 내가 하나 샀는데 뭐 한 마리 더 주겠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2+1 정도 하는 거죠. 2+1. 2+1 정도 하면서 망치고등어를
껴주죠. 망치고등어하고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참고등어하고는 같은 고등어인데 종이 달라요, 종이. 서로 산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이렇게 혼종이 생기지도 않고, 근데 같이 잡혀요. 같이 놀다 같이 잡히는데, 얘네들은 그냥 몸에 살이 별로 없어요. 기름이 없는 거죠, 지방이. 그래서 좀 맛이 없는 정도가 아니죠. 근데 저쪽에 그 대만에서 잡히는 고등어가 이제 많이 들어와요. 대만 해협 쪽에서 잡히는 고등어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국산 고등어라고도 뭐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똑같아요. 우리나라 참고등어하고 똑같은데 또 요즘은 뭐 운송수산이 좋아가지고 되게 생물 상태로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남방 쪽에서 잡히는 생선들은 맛이 없어요. 지방이 별로 없어서 그 이제 몇 개 어종 빼고는 뭐 참치 같은 거 이런 거 빼고는 실질적으로 남방 쪽에서 잡히는 어종은 맛이 없고, 우리가 지방이 그 추울 때 많이 잡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 어업으로 먹고 사는 국가로 소개가 될 정도로 이쪽이 그 어업 환경이 좋았죠. 그게 뭐냐면 이 틈 사이로, 그죠? 일본하고 우리 동해의 그 사이, 틈 사이로 그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죠, 거기서. 우리 빙하물이 녹아져 내려오는 그 한류, 저기 찬물하고 밑에서 그 대만 쪽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물하고 요 사이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특히 이제 이 산란 장소로도 많이 이제 쓰이지만 그 한류성 어종들이 여기서 이제 많이 잡혀요. 많이 잡혀서 얘네들이 맛이 있는데, 이 똑같은 고등어가 저 밑으로 내려가서 저 대만 가서 잡히면 똑같은 바다인데 왜 맛이 없냐고. 맛이 없어요. 지방이 없어서 그렇고. 예, 우리 조금 무식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망치고등어와 참고등어만 알고 있으면, 그죠? 두 개를 구분할 때는 내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참고등어네? 왜 이렇게 싸? 했더니 저 대만에서 잡아갖고 오는 대만산 고등어인 거죠. 생긴 건 똑같습니다. 생긴 건 똑같고요. 다만 이제 그 장사 오래 하다 보면 그 차이가 보이죠. 약간 그 빛깔 차이가 보이는데, 그리고 뭐 노르웨이 고등어가 더 맛있다라고 하는데, 노르웨이 고등어가 이제 추운 데 잡혀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노르웨이 고등어도 프랑스에서 잡힌 고등어는 생긴 건 똑같아요. 생긴 건 똑같은데 맛이 없어요. 프랑스는 또 밑에 쪽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놈이 일로 와서 잡히면 맛이 없어요. 덜해요. 이런 얘기가 바로 이제 그 짬밥 차이고, 우리가 뭐예요? 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한 사람의 그, 그러니까 직접 프로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많이 깨져보고 한 사람하고 차이인 거죠. 인터넷 뒤져보세요. 뭐 기껏 해봤자 고등어 중에 참고등어가 있고 망치고등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배돼지의 기미처럼 이렇게 막 생긴 거는 맛이 없고 참고등어가 맛있다. 그러면 그 대만산 고등어 갖다 파는 사람한테 이제 당하는 거예요, 이제. 속고. 또 그러니까 그럼 확실한 노르웨이 고등어를 사면 더 맛있다. 그랬더니 노르웨이가 아니라 프랑스에서 잡힌 고등어를 사면 뻣뻣해요. 그리고 똑같은 노르웨이 고등어라고 해도 여기 와서는 뭔 차이예요? 거기서도 걔네들 노르웨이에서도 1년 중에 언제 잡혔냐, 그리고 어느 해협에서 잡혔냐, 또 상태가 어떠냐,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냉장고에서 어떤 상태였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주죠. 그래서 장사를 오래 하던 사람은 그게 보이죠. 보이죠. 그 상태가. 아무리 국산 고등어라고 하더라도, 이거 지금 메롱이다. 이거는 얘는 생긴 건 그래도. 이게 보이는데, 처음 하는 사람이 그런 경지까지 오른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되고, 이제 저 같은 존재가 필요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그 물건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했으니까. 제가 지금 아까 포천에 공장 이야기 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자 뭐 이 땅값이 비싼가? 싼가? 뭐 평수 이게 뭐가 중요해요? 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 그 개발 계획이라든지 추후에 뭐 어떤 활용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사고 싶으면 여러분이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죠? 더 많이 알아보게 되고.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알아보고서 이야기를 쭉 저거 하다가 제가 아까 지금 고등어 이야기한 것처럼 통상적으로는 아니면 뭐 낮은 확률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 번 더 검증해 주는 거죠. 저하고 대화를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신을 갖는 거죠. 내가 이것을 욕심낼 게 아니라 가격을 좀 더 낮춰보자. 아니면 이걸 입찰을 해야 되나? 아니면 요번이 진짜 기회구나. 내가 긴가민가 했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결정을 제가 옆에서 그 가이드를 해줄 수 있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하다 보면 이제 간혹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분은 그것만 쳐다보고 있잖아. 그것만. 내가 여기다 지금 수억을 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뭐 가서 채권자도 만나고 지역도 가고 뭐 아니, 저는 뭐 여기 앉아서 뭐 내가 뭐 하다 그냥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죠? 여러분이 잘했는데도 내가 잘했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제가 또 칭찬해주고 실질적으로 이 채널을 알게 되신 분은 행운이에요. 부동산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이게 저렴해요. 저렴하죠. 어차피 뭐 슈퍼챗만 쏘면 슈퍼챗이 얼마야? 5,000원인가? 회원 가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하시는 분이 이제 거의 1,000명당 한 명이기 때문에 이제 한 6,000명 될 때쯤에 한 명이 들어오실지 모르겠는데 좀 더 질을 올려서 회원 가입 숫자를 좀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원 가입을 하신 분 위주로 뭔가 좀 이렇게 집중된 이야기거리를 해야지 이렇게 지금 개방된 데는 지금 댓글도 그렇지만 그죠? 완전히 진짜 그 수준이 그러니까 뭐랄까 좀 언급하기 좀 민망할 정도로 그런 짓거리를 일삼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노래방 가면 누가 이렇게 비용을 다 냈는데 그냥 안다고 와가지고 그죠? 아는 놈이면 인사를 하고 그냥 가면 되지. 예? 지도 공평하게 노래 한 곡 하겠다고. 예? 그런 애들이 마이크를 잡고 떠들면 거기에 똑같은 회비를 내고 온 사람들이 깨는 거죠. 설사 얘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노래방에서는 누구예요? 돈 낸 사람들이 주인공이지. 예? 노래 잘하는 놈이 왔으면 그죠? 같이 그냥 적당히 그냥 인사치레로 그 정도 할 수 있어. 아니면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데 뭐 돈만 있으면 다냐? 응? 노래 잘하는 놈이 더 노래해야지라고 마이크 잡고 안 놓으면 나쁜 놈 되는 거죠. 진보랍시고 그 진보라는 말을 막 갖다 써서 그러는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특히 뭐 집회나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저희 지주클럽 같은 경우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초창기 때 그 쓰레기짓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단 한 푼도 저희 지주클럽이나 저한테 기여한 부분이 있나? 본인들은 비평을 해서 기여를 했대. 비평을 해서. 나 참네. 돈 안 내는 놈들이 말이 많아요. 돈 안 내는 놈들이 하려고 그래.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초상집 가서 말 잘 많고 잘 많이 우는 놈이 그 집안에서 가장 속 썩인 놈이에요. 그래놓고 뭐 형한테 한 게 뭐가 있냐.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뭐 어떻게 하고 뭐 형만 알아주고 뭐 맨날 특히 막내라는 이유로 피해의식이 쩔어서 참 저는 이제 저도 맞이고 집사람도 맞이라서 딱 하나 아쉬운 거는 이제 그 막내들의 그런 애교가 없죠 둘이.
예, 그런데 예, 맞이의 마음을 잘 알죠. 맞이들은 예, 초상집에서 장례식장 날 잘 안 울어요. 그만큼 이제 뭐 하도 울어서 속으로 하도 울어서 나올 눈물도 없어. 근데 꼭 혹시 장례식장이 늦게 와가지고 뭐 하여튼 자기 이렇게 변명을 많이 하는 인간들, 예, 책임 안 지는 인간들. 그래서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뭐 어차피 노는이 그런 경우 있어요. 사람들이 노는이 이것 좀 하나 봐주세요. 그게 아니고 놀 때, 쉴 때, 그죠? 쉬어야만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돈 들어왔을 때. 그런데 어차피 뭐 놀고 있는 장비니까 잠깐 빌려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옳지 않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원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예, 어제 회원 가입했으니 오늘부터 나도 회원이야. 예, 관심 없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님이라는 분께서 뭐 새해 첫날부터 인사도 해주시고 이제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죠. 부동산님보다 더 많이 응원해주신 분이 300명이 넘게 있어요. 예, 그분들이 요즘 좀 많이 힘들고 또 실망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자, 새해 첫날입니다. 경매 당하는 분들, 경매 당하시는 분들, 또 경매하고자 하는 분들, 그죠? 양쪽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임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서로. 파는 사람이나 경매 당하는 사람이나 경매하는 사람이나 서로에게 윈윈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조건 그 경매 사는 사람 입장에서만 한다?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남들보다 자기가 왜 싸게 먹을 기회를 방해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아파트 봅시다. 또 아니, 바뀌었죠. 농협은행. 자, 여기까지만 보고요. 오늘 첫날이니까. 그리고 이제 다들 뭐 바쁘신 것 같아서 오늘은 댓글이 많지 않고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 아름마을 10층 1002호. 10층이면 뭐 층수가 15층 건물인가요? 17층. 17층. 여기 성남이라고 그렇구나. 원래 17층이 많지가 않죠. 15층에서 넘어가면 또 이 건축 규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92년도면 재건축 이야기가 나올 아파트인가요? 안 됩니다. 재건축. 재건축 절대로 안 되니까. 재건축 빼고. 아파트가 12억까지. 왜 12억까지 얘기가 됐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구도심지의 중심가, 그러니까 17층까지 뺐겠죠? 당시에 92년도에. 그리고 지금 보면 2019년도에 7억 8천이 됐어요. 2019년도 마치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시점이죠. 이때 뭐 이렇든 저렇든 해서 그 많이 저기 한 것 같아요. 자,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청구권 대출을 받고 그 돈 가지고 뭐 했을까요? 비트코인 했나? 돈을 잘 벌었으면 이혼하자는 얘기 안 했겠죠? 그래서 그런데 경매 들어갔는데 농협에서 청구한 금액이 8억 5,900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2023년도 5월이니까 또 이자가 늘었겠죠. 늘었으면 뭐 8억 7천 정도 됐겠네. 8억 7천 정도 됐을 테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낙찰이 되면 못 받네요, 한 푼도. 자, 1월 22일입니다. 한번 낙찰가 한번 맞춰보시죠. 8억 8,200만 원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진짜 의외로 많이 나오는 가격이 있어요. 8억 8,888만 원. 예.
얼마나 낭비해요. 서로 이혼하고 뭐하고 싸우고 참 낙찰가 맞춰봅시다.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아까 맞추기 8억 8,890만 원 맞나요? 공이 많으면 헷갈리죠 우리. 세 개씩. 여봐 씨 하나 덜 찍었다니까. 이러면 경매장 가서 실수하는 거예요 이제. 아 참네. 8억 8,890만 원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댓글 한번 달아보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별로 이제 응모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실시간 채팅방이나 아니면 경매 이야기 채팅방에 요 부분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댓글에다가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감이 얼마나 좋으신가. 그래서 감 좋을 때 사람마다 또 이렇게 그 감이 좋을 때가 있어요. 다들 잘 맞출 때가. 이게 이제 평생 가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 사례 분석가로는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분위기라든지 여기 아파트 평수, 평수 좀 크네요. 평수가 크고 중심이고 뭐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 요거는 이제 좀 타이트하게 제가 던진 거고, 아마 실제적으로 입찰하시는 분은 실수요자 충분히 있을 만해요. 평수 조금 커서 만약에 실수요 입장에서는 저라면은 이거는 이제 그 컨설팅하는 입장에서 8억 8,800이나 뭐 9억 3천이나 5천만 원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체 가격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몇 프로 적용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서울이 거의 한 85%대 그러게 많았죠. 지금 보면 잠깐만 12억 6천만 원 곱하기 계산 볼게요. 지금 한 75%? 봅시다. 9억 4,500. 9억 4,500이면 좀 정상 작동이랄까 시장이 이라고 좀 보여지고, 이하가 되면 좀 시장 위축. 다만 이제 평수가 좀 커서 평수가 큰데 분당이고, 서울 가격이라든지 뭐 다른 주변의 전세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층수라든지라고 봤을 때는 좀 요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좀 될 테고. 이분들은 소유권 이전이 99년도에 있으니까 99년도에 뭐 얼마 있겠어요? IMF 끝나고 나서 그때 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파트 값이 올랐다라고 해서 빚을 더 내줘. 그래서 그거 갖다 쓰다가 이자 내면서 쓰다가 마이너스 통장인 거죠. 마이너스 통장으로 쓰다가 이렇게 이제 경매로 넘어가서 내 빚을 청산할 수 있으면 괜찮죠. 뭐 12억에 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거는 욕심이고 이제 이렇게 자꾸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폭락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을 하고 영끌 이야기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영끌 해가지고 아직 경매 나올 때가 아니에요. 별로 안 보이죠. 최근에 있는 물건이. 다음 내게 이게 5억이래. 그런데 어느 순간 10억이 됐대. 얘 지금 폭락을 했어. 얘 지금 7억이야. 아씨 배 아프죠. 이거 10억이었을 때 팔아야 되는데,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 10억은 보이지 않는 가격이에요. 이게 실현 불가능한 가격이에요. 왜 그러냐면 딱 하나 여기 거래됐다고 해서, 그죠? 딱 하나 거래됐다고 해서 내 것도 10억이다. 이 논리거든. 계속 얘네들 주장이.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자 여기까지 꼭지를 10억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식도 그렇잖아요. 주식도 이렇게 보면 그래프 보면 딱 하나가 만약에 35,000원을 찍었어요. 35,000원 최고가를 찍어서 거기 보면 빼촉하죠 그래프가. 근데 그거는 물건 중에 몇 개예요? 주식 중에 하나. 자 여기서 누가 매수를 냈는데 어떤 놈이 비싸게 불러놓은 것까지 여기 있는 거 다 사다 보니까 차익이 뭐
예,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하나 딱 걸린 거죠. 그 뭐라고 모르겠어요, 용어도 저는.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호가에서 거래됐다, 기대했다, 그거는 희망상이에요, 희망상. 그 거래가 주변에 있었다라고 해서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예. 맨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게 짜증이 나. 그 뻔한 논리를. 예. 예, 꼭대기하고 바닥은 없어요. 다, 예, 무릎하고 어깨만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만 하는 거지, 내가. 예. 그러니까 10억짜리, 5억짜리가 10억이 됐다가, 이제 언론에서나 주변 분위기 그렇게 얘기하죠. 5억짜리가 10억이 됐다가 떨어졌으니, 이제 폭락해서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예,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 5억짜리였다가, 10억을 기대했다가, 7억이나 6억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예, 심리적으로 타격이 있지, 경제적으로는 뭐 그게 크게,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 어떠한 그 지옥의, 어떤 지옥불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아셔야 될 게 뭐냐면 20대들이 많이 했다라는 우리 비트코인하고 그죠? 그리고 3, 40대가 많이 한 주식하고 다 개작살 났죠. 예, 작살이 난 거하고 부동산 작살 나는 거하고 자꾸 비슷하게 대입을 해요. 특히 이제 우리 이제 또 애널리스트랍시고 전문가랍시고 이야기하는 그 젊은 친구들이 예, 부동산도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종목만 다른. 어? 전혀 안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일단은 달라요. 맷집이 달라. 예, 우리 비트코인 산 친구들은 뭐예요? 대개 보면 유행수를 많이 발했고 거기서 돈이 날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다만 이제 어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고 부모님들이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예,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예, 넘어가는 거고. 우리 주식 같은 경우도 주식을 갖다가 빚내고 막 다른 사람들 돈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지 않죠. 예전엔 그랬지만 요즘 뭐 주식을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그래서 주식이 떨어져도 옛날처럼 그런 폭락이나 충격, 소위 말해 양화대교 갈 일이 옛날보다 적은 거예요.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예, 아무리 내가 갭 투자를 하던 뭐를 하던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500만 원 가지고 여러분들 부동산 살 수는 없잖아요. 예? 아무리 내가 갭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예, 재산세는 내고 취득세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취득세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면제도 있고 그렇지만 거의 이제 그냥 통상 4%뭐 이래저래 수수료까지 해서 우리가 그냥 5%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10억짜리 내가 물건을 산다. 그러면 얼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 가서 그래도 저기 하려면 예? 계약금이 아니에요. 계약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수료만 5천만 원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억짜리 하려면. 그럼 5천만 원을 현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면 내가 직업이 있거나 내 주변에 나를 서포트해 주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미리 해놓은 돈이 있거나 주변이든 본인이든 어느 정도 대부분 사람들 어느 정도의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잘못 이야기하는 이건 진짜 정한영이만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 사듯이 오른 다음에 부동산을 산 게 아니에요. 과거에 알뜰살뜰 신혼 때 돈을 모아서 빚을 갚아서 그죠? 내가 5억에 사서 그걸 다 갚아서 5억이 됐는데 이 집이 12억이 됐대. 지금 이게 보이는 집이 그거잖아요. 지금 이런 게. 그럼 12억짜리가 8억에 낙찰이 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 이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일하고 돈 모은 것이 날아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날아갔어요? 은행이 날아갔지, 이 판에서. 서울에 있는 대부분 지금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곳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예? 이 사이에서. 시골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없어요. 왜 없냐면 크게 오른 건 없고 약간 올랐지만 뭐가 올랐어요? 그 사이에 3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요. 예? 인플레이션이 있었잖아. 30년 동안. 그래서 3천만 원, 4천만 원에 분양받은 게 시골에서 지금 싸다고 1억, 1억 5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왜요? 신라면 200원 할 때 분양받은 아파트예요. 얘가. 예? 그만 돈에 3만 원 할 때.
그만 돈에 3만 원 할 때 분양받은 아파트가 금이 지금 10배나 올랐는데, 얘는 기껏해야 2배, 3배 올랐는데, 그거 봐서 안 올랐다라고 하고, 헌집이라 하고, 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치부해서 그런 거지. 그러면 이 아파트 산 사람들은 여기서 좀 떨어진다고 해도 떨어질 것도 없고,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 폭락하고. 없다고요. 아파트 폭락에서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건설회사들이에요. 건설회사들이 그 시행사들이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기대를 하고 빚을 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다가 시세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얘네들이 못 팔잖아. 그죠? 얘네들이 못 파는데 얘네들이 망하면 아이고 우리한테 세일할까? 이 참네. 아유 그런 놀부심보 좀 버리라니까. 그런 일 없다니까. 얘네들이 망하면 더 센 놈이 얘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똑같아 사는 거는. 예? 그리고 대부분의 아파트 값은 그죠? 우리 아파트 서울 시내 아파트 값이 자 거의 2배 올랐다고 해요. 지금 5년 사이에. 예? 2배 올랐다고 했는데 지금 폭락해서 다시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5년 전 가격으로 갈까요? 설사 5년 전 가격으로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 야, 씨.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봅시다. 한번 물어볼까요? 10년간 아파트 서울시 평당이 아니고요. 가만 있어. 이게 지금 아니 그죠? 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한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서울시에서 10년 지난 10년 동안 신규 글쎄요. 예. 이게 아니고 이게 한 해가 아닌가? 28,000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죠? 2013년 (2022년도에) 자 28,000 가구로 합시다. 아이 네, 이거 한번 저희 조회를 해보려고 했더니 자 3만 가구로 합시다. 3만 가구 3만 가구고 지금 서울시 주택수 이게 뭐 이제 우리 뭐 오피스텔도 있으니까 주택 현황 본유 주택 가구 수가 예. 2019 350만 가구예요. 350만 가구인데 우리 350만 가구인데 10년 동안 우리가 1년에 3만 가구라고 했을 때 30만 가구가 공급됐어요. 10년 동안 30만 가구가 공급됐다라고 하면 나머지 있었던 그죠? 예를 들어 320만 가구는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집값이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시다. 그래도 나머지 320만 가구는 평균 만약에 그 당시에 가격이 5억이었어요. 10년 전에. 지금은 10억이라고 합시다. 설사 5억이 된다 하더라도 전체에 다시 지금 그 모지리들이 떠드는 걔네들의 그 폭락론을 이야기하는 기준을 봅시다. 350만 가구에서
예? 약 10% 정도가 10년 동안 신규로 보급이 됐어요. 이 10년 동안 공급된 아파트가 거품이 심했어. 그래서 반값으로 떨어져야 돼. 그러면 10%가 자산의 50%를 잃게 되겠죠. 자기가 손실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가구인 320만 가구 중에서 1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두 배로 올랐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갈 거 아니에요. 10년 전이면은 뭐 그때가 하여튼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게 우리가 10%가 자산이 서울시 아파트 값이 반으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문제가 와요? 누구한테? 예? 이 사람들 다 갭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세금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1가구 1주택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가 이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터졌다.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예? 그냥 그 집에 계속 살면 돼. 다만 자기 자산이 10억이었다가 5억으로 떨어지는 거야. 다 서울시 전체가 50%가 폭락됐어. 예? 그러면 몇 프로 손해 보는 거냐고요. 10%인 사람만 50%를 손해 보는 거예요. 10%인 사람만 전체 시장에서 10%인 사람만 그것도 제로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비트코인 뭐 저기 암호화폐처럼 내가 10억을 넣었다가 10억이 날아간 게 아니라 내가 10억을 넣었는데 5억이 된 거야. 물론 깡통이 됐지. 은행 빚이 7억이니까. 없어요. 아무 문제. 다 개인적인 사정인 거야. 망하는 사람은 호황계도 망하고 불경계도 망해요. 그런데 지금 이 어떤 지옥불이라고 막 떠들고 뭐 2024년도에 마치 우리 2000년도 밀레니엄 무슨 그런 공포감 조성한 것처럼 자 그런 분위기 자꾸 조성해요. 조성하는데 뭐가 문제냐? 신규로 지금 분양하려고 지금 폼 잡은 건설회사들과 이들한테 돈을 빌려준 그죠? 대부업들 사채놀이 하는 애들 얘네들이 다 PF에 돈을 내줬단 말이에요. 예? PF 가기 전에 뭐예요? 브릿지론에 돈을 내줬고 거기서 연장해서 PF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예? 그러니까 지금 상당수 뭐냐면 브릿지론에 돈을 대준 우리 지하자금들 예? 그리고 PF에 돈을 대준 우리 제2금융권들 얘네들이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영향이 물론 일반인들한테도 있죠. 예,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닷물에 오줌 넣기야. 이게 우리 경제 규모가 그만큼 탄탄한 거예요. 다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이 300만 채를 갖다 다 분양을 받았다가 그죠? 다 그게 깡통이 돼가지고 다 빚으로 나왔으면 난리가 났지 집집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관심 없어. 그냥 주택연금 들고 그냥 노인네들 그냥 종로나 왔다 갔다 하고 강남에 와서 뭐 맨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어디 뭐야 평양냉면 가서 먹고 뭐 골프 치러 갈 생각이나 하고 누구 장가 보내니 어쩐 이런 얘기나 하고 노인네들 강남에 노인네들 다 그러고 앉아 있다니까 그냥 관심 없다니까 연금 나오고 미국 간 놈 아들 새끼 들어온다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뭐 그런 거나 얘기하고 예? 아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현재에서 반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신규로 분양된 주택 수는 10년 동안 신규로 분양된 주택들도 다 반으로 떨어진다고 합시다. 자체가 그러면 전체 주택의 10% 정도가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나머지 10년 전에 분양된 집들은 뭐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두 배가 다 올랐단 말이야. 그거는 우리 세무당국에 있는 공시지가 자체가 10년 전보다 지금 두 배가 다 오른 걸로 거의 잡혀 있다고. 빌라나 연립이 아닌 이상 아파트는 그게 다 반토막이 납시다. 그냥 살면 되지. 원래 그냥 살았어. 그냥 대출이 마이너스 통장인가 마이너스 통장. 여러분 아파트는 뭐냐면 아파트 값이 오르면 대출 한도가 늘어.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늘어. 아파트 값이 떨어져. 그럼 마이너스 통장이 줄어. 예? 무슨 막 그냥 세상이 절망적이고 세상이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저희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나 잘해야 돼. 이게 영향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갖다 자꾸 오버해서 자기네들 부동산 정책이나 자기네들 논리 그리고 자기 선거 때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예? 화폐 가치가 갑자기 자 우리 지금 1달러에 1,300원 하던 화폐가 1달러에 2,600원 합시다. 그러면 누가 작살이 나요?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생겨? 2달러에 1,600원 합시다. 아니 2달러에 1,600원이 아니라 1달러에 2,600원 합시다. IMF 때처럼 갑자기 두 배가 딱 꼈어. 여기서 영향받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어?
오르면 오른 대로 내리면 내린 대로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이제 끼어가지고 이제 뭐 고충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다 살아요. 또 그냥 2,600원이 또 2,600원인가 보다고 살아. 전쟁 났을 때 뭐, 응? 왜 모든 걸 다 재테크로 돈만 가지고 모든 걸 계산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뭐냐? 그렇잖아. 2,600원으로 만약에 화폐가 반으로 떨어지면 내가 출근할 때, 일할 때 이제 어떤 노동자로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어? 야, 15만 원, 하루 일당 15만 원 줘가지고 밥도 못 먹어야 15만 원이면 안 돼. 20만 원 줘. 25만 원 줘.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인건비도.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서로 상황들이 어렵지, 처음에는. 물가가 2배 뛴다라는 거는 거의 전쟁 수준인데. 전쟁 나면은 뭐, 우리 10배도 뛰고 막 이러잖아요, 자체. 그래도 대부분 90%의 국민들은 그냥 살아요. 좀 고생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화폐 단위를 또 거기다가 환산해서 다시 적응하면 되니까. 어? 담배값 5천 원 돼가지고 담배 몇 프로나 끊었어요. 별로 안 끊었잖아. 씨. 어? 어. 다 그냥 삽니다. 에? 그 1988인가 1989인가 거기 덕선이 나오는데 보면은 왜 담배 이야기 나오잖아요. 담배 이야기 나오는데 뭐 88 뭐 핀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왜? 짜장면 값이에요. 짜장면 값. 짜장면 500원인데 담배가 500원이었다고. 그러니까 청자 하나 백자 피고 거북선 피고 그래 한 거지. 필터 없는 담배 뭐였더라. 예. 전 백자 우리 군대 있을 때 백자가 나왔으니까 그죠? 대학교 때 돈 없어가지고 맨날 핀 게 한라산 아니면 88 디럭스 기른 거 맛없는 거 장미 예? 좀이라도 나눠서 오래 피려고 돈은 없고 똑같아요. 예. 다 그냥 살아. 그게 아니고 우리가 뭐 때문에 사는지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뭐 때문에 사는지. 앉아가지고 맨날 월급쟁이로 해서 돈 모아가지고 서울에 강남에 집 못 산다고. 아니 자식 잘 키워서 손흥민 만들어. 그게 더 빠르겠네. 예? 강남에 살 이유도 없어지네. 그럼 집 살 이유도. 앉아가지고 몇 년을 일해야 되고 월급을 해야 되고 무슨 기계냐 우리가 사람이. 예? 자꾸 그런 식의 숫자화 시키고 하는 애들 이게 뭐냐면 어설픈 지식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삶의 경험이. 그러니까 아파트 값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의외로 아파트에 대한 충격이 적어요. 지금 떨어진다고 해도 의외로. 예? 비트코인 폭락하면 비트코인 하는 친구들이나 암호화폐 하는 애들은 지옥이죠. 그런데 인구의 대부분은 뭐예요? 관심 없다니까. 떨어지든지 말든지 관심 없다니까.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니까. 예? 내가 안 했으면. 예? 아파트는 뭐예요? 떨어지면. 관심 없다니까. 안 팔면 되는데. 예? 뭐 내가 살 때 뭐 10억 주고 샀나? 살 때 5억 주고 3억 주고 샀지. 그런 집이 80%가 넘는다고. 예? 신규 분양하는 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규 분양하는 데가. 그런데 신규 분양은 또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새 집이잖아. 예? 젊다는 게 뭐예요? 젊다는 게. 새 집이잖아. 노인네들이 신규 분양 안 하거든. 그죠? 젊은 애들은 뭐야? 이게 빚이 너무 과다해. 그럼 어떻게 해? 그럼 파산하면 되지. 예? 파산하고 나서 뭐예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 예? 리셋하고. 어? 뭐 인생 길은데 다시 하면 되지. 음? 아니면 어떠한 내가 그걸 동기로 해서 그죠? 뭐 또 새로운 인생을 또 이렇게 우리가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그냥 그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경매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 채널 통해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이 채널을 통해서 이제 지금 아직은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사람이 많아요 여기에. 자, 이 채널에 사람이 많으면 그죠? 뭐 이렇게 비싼 거 말고 예, 뭐 비싼 것도 되겠죠 뭐. 예. 자, 아까 자, 이 공장을 봅시다. 내가 이 공장을 써서 어떻게 해서 지금 일을 하고자 해요. 그런데
제가 돈이 없어. 돈이 좀 부족해. 4억 9천인데, 4억 9천인데, 내가 돈이 지금 한 3억 5천밖에 없어. 한 1억이, 더 있어야 돼요. 더 있어야 되는데, 뭐, 이래저래 해. 그러면, 자, 내가 여기서 어떠한 공장을 만들어서 어떠한 제품으로 여러분들한테 리워드 해줄게요. 저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뭐, 기능장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쭉 듣기에, 그거 뭐 후원도 되고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가면, 제가 이게 막걸리집이라 합시다. 이게 막걸리집이 경매 나왔다고 해요. 이제 막걸리집 경매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왜 안 나오겠어요? 돈이 되니까. 자, 이게 막걸리집이 나왔어. 진짜 이 가격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이것만 낙찰받으면 내가 막걸리 여기 일하던 공장장이었는데 운영을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인수합시다. 인수합시다. 내가 얘기했잖아. 5억이면, 그죠? 5억이면 500명이서 100만 원씩 내. 100만 원씩 내고서. 근데 그러면 안 돼, 또. 제가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5억이면 10,000명이서 5만 원씩 내. 5만 원씩 내고서, 번호 타기 해서, 막걸리로 10만 원씩 받기로. 10만 원씩 막걸리로 받기로. 주문해서. 1년 안에. 그러면 5만 원 내고 10만 원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막걸리 공장이 하나 인수되잖아. 아니 5만 명이 여기 모여서 떠들고 있으면, 그죠? 여기서 떠들고 있으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5만 원씩 내. 5만 원씩 내서 막걸리 공장 인수하면 이 사람을 채무자로 두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5억을 설정해 놓으면 되지. 막걸리 값 다 갚을 때까지.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자 주면 힘드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매일 한 명씩, 그죠? 2명씩이네. 매일 2명씩 막걸리 2박스만 보내주면 되네. 그럼 5억 다 갚네. 얼마나 쉬워. 원가는 뭐 한 1억 들어갈 거 아니야. 그게 되네. 계산이. 그렇죠? 아니, 다 5만 원씩 내가지고, 그죠? 5만 원씩 내서 10,000명이 냈어. 아니다. 100만 원이어야 되는구나. 계산 잘못했구나.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실패한 게 500명, 저는 1000명을 못 넘은 게 실패한 거예요. 일단은 1000명이 넘지를 못하고 이벤트를 해서 잘해서 만들어 가면 사람들이 홍보가 되고 이것이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500명이 만들어서 한 시스템은 1000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시스템이 만들어졌잖아. 굳었잖아. 이 조직, 그 500명이 모이는 과정과 모여서 활동하는 형태가 굳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더 숫자가 늘어날 어떤 그런 개연성이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이제 기존 틀이 다 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0명이 되려면, 10,000명이 되려면 새로운 어떤 운영 형태를 떼야 되는데 이 500명이 기득권에 대해서 저항 세력이 돼요.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000명이 모인 상태에서 1000명이 모인 상태에서 이 10,000명이 모여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형태를 세팅을 했으면 리스크가 확 줄죠. 운영 형태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조그만한 공장 설비 가지고 공장을 하다가 큰 걸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부시고 새로 줘야 돼. 이거 증개축 해봤자 답 안 나오는 거죠? 아유, 잠깐. 벌써 11시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녹화를 1시간이나 했네. 20분만 해야 되는데, 새해라. 자,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잠깐 쉬었다가, 출산율에 대해서 말도 많고, 나름대로 안다고들 떠드는데, 제가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들이 전문가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선동꾼이고 모질이들인지 출산율 저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한형 따라서 경매장 가는 길, 올해는 막걸리 회사 하나를 인수합시다.
인수하는 거 뭐 어렵나요? 10,000명만 모이면 돼. 10,000명만 모이면 막걸리 공장이 10억이면 10만 원씩 내면 되고 100억이면 100만 원씩 내면 돼요. 그러고 나서 주주로서 배당을 막걸리로 받으면 돼. 그러면 뭐 공장 망할 일 없고 홍보돼서 좋고 얼마나 좋아. 고객이 10,000명이 생기는 거잖아요. 고객이. 그렇잖아요. 무슨 일입구라면은 다 내가 주주인데 시켜 먹어야지. 10,000명만 모이면 막걸리 공장이 뭐죠? 그래도 한 100개 넘을 거예요. 지금 공식적인 거 말고도 더 있기 때문에. 왜 막걸리 공장이냐? 제가 좀 아니까. 아니 10,000명 모이면 당장 인수할 만한 지금 굉장히 그 괜찮은 업체가 있어요. 막걸리 업체가. 그분이 이제 아직 그 대학 교수님이신데 아직 뭐 마음이 이제 바뀌셨나 어쩌나 모르겠지만 자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